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의 월급의 잠이와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야,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한중일 삼국의 데칼코마니 2탄 5년 후 한국, 일본을 통해서 본다.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요즘 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들 참여도 주식 투자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주식 그 보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성과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역시나 많이 또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좀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트렌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먼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떠세요?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도. 네. 예.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쭉 이어서 그 5년 후 한국, 일본을 통해서 본다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일본에 쭉 이제 출장을 갈 때, 일본에 출장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외도를 많이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러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텔. 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외도를 많이 하나? 이 80년대, 90년대 그 러버들이 많은 거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 성적으로 개방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9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한 중반경까지 우리나라의 러버호텔이 굉장히 성업을 이루더라고요. 이런 러버호텔이 굉장히 많아서, 일본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도 또 한 번 했는데요. 최근에 일본,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한 10여 년 이렇게 이제 지났다라고 하는데요. 2000년 한 중반경부터 해서 일본에는 시체 호텔이 성업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네. 시체 호텔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이제 베이비 부머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일본이 1990년경에 고령 사회를 진입을 했고, 2005년경쯤에는 초고령 사회,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벌써 한 10여 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어르신들의 사망 이후에 장례를 치를 이런 장례식장,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시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시설을 확장하는 게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시설을 넓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들이 바로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열흘씩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 열흘씩 기다리는 동안에 장례식장, 병원에 냉동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러브호텔, 러브호텔이 이제 수요가 없어서 비어버리니까 러브호텔을 시체 호텔로 개조를 해서 여기 이제 냉동시설을 갖춰서 이 시체 호텔이 성업을 이룬다라는 그런 내용을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머지않아 이런 시체 호텔이 성업을 이루지 않겠냐 해서 시체 호텔과 관련한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모집해볼까 하는데, 우리 뭉치도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관심 있으면 같이 하면 되겠다. 예. 재밌겠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은
5년 후 한국, 일본을 통해서 본다. 이 마지막 시간으로요. 원래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처럼 닮고 싶지 않은데 닮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서 투자 시장,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네. 이와 관련해서 네.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한국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일본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 과거 일본 불황기에 나타났던 해외 금융자산 비중 확대, 배당주의 비중 확대, 현금 비중 확대,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이 일본 불황기에 일본 투자가들이 했던 그런 투자 전략들이 지금 한국과 아주 유사하죠. 작년, 올해 집중적으로 정부에서도 해외 금융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배당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배당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규제를 하고, 그리고 4.13 총선 이후에 야당에서 배당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점점 더 그런 전략이 일본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일본 이 노인들이 금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다다미 밑에 현금 깔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다미에서 돈을 뺏어 썼던 그런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다미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마늘밭에 묻어두는 이런 현금 비중 확대, 이런 게 너무나도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 내로 좀 시야를 한번 좁혀보면요. 일본 불황기 이후에 현재까지 일본 토픽스 시가총액은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자본재의 시가총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기 민감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쪽의 비중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펀드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경기 민감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 불황기 시기에 도대체 일본은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살아남았느냐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나라의 불황기에 살아남을 기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오늘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서바이벌 유형으로 구조 조정 및 M&A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살아남은 유형. 두 번째 서바이벌 유형으로 시대 상황의 반영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그런 생존 유형. 세 번째 서바이벌 유형으로 R&D를 통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살아남은 유형. 요 세 가지 유형을 일본의 기업을 통해서 한번 스터디 케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데요. 구조 조정 및 M&A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캐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캐논이 프리미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죠. 이 캐논이 1990년대 초반에 카메라, 복사기에 의해서 이 반도체 제조 장치 또는 기타 이런 이 전자 사업으로 굉장히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장을 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불황이 계속 진행이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구조 조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철수하는데 PC, LCD에서는 아예 철수해 버렸고요. 그리고 카메라 사업 부분은 디지털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서 카메라 사업 부분에서도
이런 고급 디지털 쪽으로 집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조조정 및 M&A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 그런 유형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인구 감소와 내수 악화에 직면한 캐논이 비능률 사업의 대대적인 축소 폐지, 비교 우위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서 1989년도에 캐논이 시가총액이 64위였었는데 오히려 일본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시가총액 7위로 상당히 높은 급격한 순위 상승을 한 그런 유형.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바이벌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서바이벌 유형으로 시대의 상황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이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유형으로 해서 세콤을 스터디 케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콤이 프리미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 시설만이 아닌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가정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 어르신들이 정리정돈을 잘 못하니까 정리정돈, 수납 서비스 지원, 또 가구의 방제 대책, 또 일본이 지금 지진이 한창인데요. 뭐 지진 대책, 이런 집에서 발생 가능한 토탈 그런 방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을 한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의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이런 세콤의 시가총액도 보면요. 1989년도에 163위에서 2003년도에는 69위로 아주 급격한 순위 상승을 보이는 이런 서바이벌 두 번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바이벌 유형으로 구조조정 그러니까 유형 중에서 이 RNA를 통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 그런 유형을 이 다케다 제약과 같은 그런 회사를 통해서 한번 스터디 케이스를 한번 해보면요. 네. 1980년대 일본의 제약 산업이 지금 뭐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이제 비슷한데요. 약가 인하, 2천만 월급쟁이들의 쌍벌제 도입, 좀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거죠. 이런 규제 리스크가 큰 산업으로 해서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제약사가 20% 감소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산업이 재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산업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은 그런 기업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R&D,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뭐 신약 개발, 그다음에 해외의 제약사를 사들이는 M&A 이런 거를 통해서 해외 사업 및 기술 수출을 확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다케다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제약사는 불황기의 축소 경영보다는 R&D를 확대하는 이런 공격적인 경영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이 서바이벌 세 번째 유형으로 다케다 제약을 스터디 케이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서바이벌 관심 종목으로 해서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을 좀 관심을 좀 가질 것이냐. 첫 번째 이제 캐논과 같은 구조 조정과 M&A를 통한 자사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한화 테크인. 그러니까 삼성 테크인에서 한화로 매도가 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사업부를 지금 단순화한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을 서바이벌 첫 번째 유형 기업으로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콤과 같이 1인 가구 및 노령화의 증가로 해서 B2C 사업의 확장이 기대되는 S1, 그리고 불황형 소비 패턴과 중국인 유커의 니즈에 맞는 한방 생활용품의 니치 마켓에 집중하는 LG 생활건강,
이거를 두 번째 유형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케다 제약처럼 적극적인 R&D 투자로 기술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미약품. 굉장히 이제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기업을 세 번째 유형으로 해서 서바이벌 관심 종목, 그러니까 1번의 불황기에 살아남은 그런 유형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 요거를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 다섯 번째 시간까지 쭉 이제 도움내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종목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종목이 너무 많아. 예. 예, 어떠서 이게 이런 그 투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좀 어떤 것들을 좀 캐치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십니까? 그 실생활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예가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경제신문을 통해서 팩트를 얻고 그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생활에서도 이런 나타나는 팩트를 가지고 통찰력을 키워서 물론 뭐 직접 투자의 종목을 소개를 드린 거는 내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서 자산에서는 10% 이내로 소득에서도 역시 한 달 월급 정도로 좀 제한을 해서 본 게임인 간접 투자의 통찰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노력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는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청취자분들 이제 피드백에 의하면 이사부님 강의를 듣고 이제 투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 시대에 대한 변화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좀 하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 5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사부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